질건조증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질건조증에서 제가 물론 질건조증 환자들이 오시면 PRP, 줄기세포, 오샷, 시크릿 데스타, 리비브, 코아썸, 소노케어, 플라즈마, 베나리프, 에어젯 등 안 쓰는 기계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보험으로 되는 전기자극 치료기라든지 바이오피드백 치료 같은 걸 하세요. 그런데 레이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보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우리가 건조하거나 이랬을 때 원인이 혈관학적인 내분비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려면 소프트웨어가 내 속에서 가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질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혹시 이제 데이트를 하실 때 목욕탕을 같이 가보세요. 그런데 욕조에서 2인용 욕조, 호텔 욕조에 앞뒤로 앉아보세요. 마치 우리가 그 봅슬레이 경기하는 자세로요. 우선 남성이 뒤쪽에 앉아보세요. 그래서 남성이 뒤에서 여성을 뒷뒤에다 대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들은 여러분의 창조성에 맡기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곤소곤이나 소곤소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 찰랑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여성의 귀에다 대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목도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목에다 대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문장은 여러분의 창조성에 맡깁니다. 그 다음에 남성의 손이 좀 이제 심심하잖아요. 여성의 유방은 굉장히 감각적인 곳이거든요. 여성의 유방을 탐험해보세요. 여성의 유방을 우리가 마치 우리 양모 같은 것을 쓰다듬기도 하고 만지작거린다고 할까요? 다양한 동작을 창조해보세요. 창조성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변을 공격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주변을 공격한 다음에 센터 골키퍼에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센터가 어디예요? 비뇨 생식기 계통이죠. 그래서 남성이 손을 포개고 여성의 외음부에 손을 대보세요. 그래서 두드려도 보고 아래 위로 문지러도 보고 가운데 손가락을 여성의 질에도 넣어보세요. 그래서 산을 오르는 느낌을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질건조증이 있는 여성들은 늘상 그러죠. 늘상 건조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차를 꽂지 않는 자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일종의 질건조증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과거에는 언급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물며 의사 선생님들도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어떤 과를 막론하고도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3만 불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왔을 때는, 이 시대 21세기에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마치 국민학생이 아무 질문이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의사 선생님으로 말하면 준비가 안 되면 마치 환자가 내 혀를 찌르는 느낌, 가슴이 덜컹하죠.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해답이 아니거든요. 그냥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드리는 것이에요. 질건조증의 자연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이해했어요? 목욕을 하실 때 남성이 취해야 되는 자세, 여성이 뒤쪽에 앉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남성들은 스스로 혼자서 텐트를 잘 치세요. 그것들이 거의 그냥 기정사실 루틴화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 역사적으로는 이상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성들이 여성이 뒤에 앉으셔서 똑같이
다양한 우리 사람들은 온 전신이 센슈얼한 감각적인 기구죠. 감각적인 조직이죠.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뇨생식기 계통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내려오는 이야기들로 이 주변 몸 전신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센터, 골키퍼가 서 있는 곳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여성도 남성의 머리털, 빗대, 등 뒤, 남성의 가슴, 식스팩이 만들어져 있는 복부, 이런 것을 여성이 탐험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런 말을 의사가 해도 될까요? 좀 사람을 감질나게 한다는 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대중 앞에서 공공연한 방송에서는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애를 태우는 거죠. 이 남성은 늘상 센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여성이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먼저 공격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를 공격하셔서 손은 지치지도 않아요. 손은 아프지도 않아요. 물론 루마티스나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손가락 마디마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좀 진통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손의 관절도 좋아지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남성의 성기를 비뇨생식기계를 탐험하세요.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즐긴 커플들이 훨씬 더 임신이 잘 돼요. 애기도 건강하고 조산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건조증의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치유. 집에 욕조가 2인용 욕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잠깐 근처에 모텔을 이용하시면 어떨까? 좀 여유가 있으면 호텔을 예약하시죠. 뷰가 좋은 호텔에서 2인용 욕조를 봅슬레이 경기하는 것처럼 두 분이 즐기셔서 플룻을 불어보시기도 하고요. 망고 주스를 드셔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비유가 좀 더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쓰는 멘트이기 때문에 잘 새겨 들으시면 우리가 더운 여름날 왜 옛날에 어렸을 때 쭈쭈바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먹었나요? 나머지 봉지에 조금 남아있으면 그 나머지 것을 다 먹으려면 여성의 목이 뒤로, 우리의 목이 뒤로 젖혀져요.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시켰어요.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궁중에서는 홍시를 이렇게 줄에 매달아 놓고 상공들을 먹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빨리 먹으면 최고 상공이 회초리로 그 어린애들 다리를 때리죠. 그 당시에 홍시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먹으면 다리를 맞아야 됐어요. 그래서 질건조증의 자연치유, 목욕탕, 봅슬레이 경기